샬롬, 네,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고 또 이 영상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들을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약속하는 것은 피드백한 내용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보고요. 그것을 소장하거나 소각하거나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했던 것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연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은 사실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싱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바꿨고요.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같지만 좀 청년들한테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고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여기까지 이제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2챕터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중간에 앞에 인트로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너무 깁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주시면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인지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7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8, 9, 5주, 6주, 10주 언어 관계, 결혼하면 사람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지막 사랑을 성공하기까지 싱글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또 셀 리더로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끌어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과거에 읽었던 책이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시 배우는 내용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를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5가지 싱글 유형이 나오는데요. 점점 더 늘어가는 싱글. 이게 사실 미국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른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내용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싱글의 유형을 미혼으로 보는데요. 이 저자 게리 제프만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경우에 18세 이상 미혼 남녀를 이제 4,900만, 초혼 여성이 25, 남자가 27,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늦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를 제가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에 4만 명 중을 조사해서 오늘 2020년 5월까지 결혼한 초혼 부부가 2,964명, 1,482쌍을 표본조사한 결과 뜻대로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남자 초혼 나이가 36.3세. 많이 이제 늦어지고 있죠. 여자분들의 나이가 33.3세. 지금 평균 나이에 저는 한 8년 전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네요. 8년 전에 제가 35세 결혼할 쯤의 나이가 저는 그 당시에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평균 나이가 돼버린 거죠. 연수율을 볼까요? 남자는 얼마 벌어야 될까요? 5천에서 6천만 사이. 여자분들은 3천에서 400만, 4천만 원 사이. 학력은 4년대 이상 졸업을 해야 되고요.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사무직을 선호하고 키가 있습니다. 키가 175.5. 저는 미달입니다. 네, 여자분 나이 키는 163.1cm. 거주지를 어디로 선호하냐? 서울, 경기, 수도권.
그리고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2.5개월로 통계 최근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싱글 유형이 이혼인데요. 오늘날 이혼자는 성인 한 10% 해당됩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기혼자가 이혼으로 고통을 겪고요. 결혼한 부부의 20%가 5년 내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제가 보니까요. 2015년도 그 통계로 한국의 평균 이혼 나이는 남자가 48.68세고요. 여자가 45.27세죠. 사실 이 나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33, 6에 결혼해서 보통 아이를 한둘 낳고 서로의 이제 상황들을 좀 많이 알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가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나이 같아요. 제 생각해 볼 때. 저도 지금 나이가 40 중반이니까요. 그 나이대가 돼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별거입니다. 법적으로는 기혼자이지만 배우자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생활 면에서는 기혼자보다 싱글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졸혼이라는 말을 쓴대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말로 줄여서 졸혼입니다. 이 말은 원래 그 일본에서 2004년에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졸혼을 고남이라는 책을 내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혼하지는 않지만 각자가 따로 사는 결혼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사별입니다. 사별로 인해서 싱글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싱글로 사는 성인의 5 중에 4은 여성이고 65세가 넘는 여성의 절반 정도는 과거인 반면에 남성이 혈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14% 불과하다. 네. 여성은 거의 싱글 되면 혼자 산다는 얘기죠. 65세. 지금 뭐 시골에 가시면 알겠지만 할머니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있든다 하더라도 극소수죠. 5번째는 싱글 부모입니다. 100년 전에 18세 이하의 아이를 둔 싱글 부모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수가 미국의 경우에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세 가지 중 한 가정이 싱글 부모 가정이란 얘기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미혼모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미혼모 중에서 40%는 그 원래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성적으로 많이 절제하고 또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한 시대를 살지 않고 즉흥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싱글 부모가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상관계 가운데에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공통점은 싱글은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가치관, 도덕, 인간관계에 의미를 놓고 씨름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구하는 핵심은 그들 자신에게 걸맞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싱글도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가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챕터에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잘 사랑하고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당신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적고 답을 보내주셔야지만 이 챕터가 넘어갑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강의고 리더 교육이고 또
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을 하는 것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줘야지만 그 챕터는 넘어가는 걸로 제가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보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권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인간관계의 열쇠인데요. 첫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모든 관계는 근원은 부모와의 관계다.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부모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싱글이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낭만적인 사랑 단계를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 아무 어떤 무지한 가운데 있고요. 그냥 우리는 사랑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뭐 노래나 TV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뭐 우연치 않은 로맨스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마치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를 떠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될 텐데 사랑의 초기 단계에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연인과 결혼하거나 결혼을 하려 하는 채 동거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가볍게 여기냐 부인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때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에 대한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도 10년, 15년 전의 흐름이 지금 우리도 동일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단계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콩깍지가 쓰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좋은 점. 내가 원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부분만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 저자가 2단계 사랑으로 넘어가기를 얘기하면서 배우자와 또 그 사랑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저자는 언약 단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관계들 계속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 또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좋은 감정만으로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성격, 관심사, 생활 양식의 차이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언약의 사랑은 의식적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의도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저자가 있는데요. 반대로 상대가 나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충분하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나머지 내 언어는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연활유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얘기했고요.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상대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그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언어가 모든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일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열쇠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묘사해보라.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네 번째, 당신은 1단계의 열정적 사랑을 몇 번 경험해왔는가? 다섯 번째, 당신은 2단계의 사랑인 언약의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혹은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당신은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일 의향이 있는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의향을 또 각오를 묻는 질문입니다. 1, 2챕터를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기대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배웠던 또 알았던 부분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리더로서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 관계 새로운 관계들을 이어갈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시간들 함께 배우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